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4월 마지막 주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인데요. 저번 주 4월 3주차 일요일 서울 경마가 11경주 중에 깜빡이가 7개가 들어오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는데, 이번 주도 마지막 주인데 부상과는 다르게 인기마 필드의 접전이 저번 주처럼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 좀 특이한 점은 토요일은 이렇게 보이고 배당이 터지는 날이 좀 많이 있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전으로 보이면 깜빡이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주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세영 기수와 장추열 기수가 동시에 다 경주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 필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 경주 출전 취소가 되었던 마필이죠. 로드 투어 스퍼. 직전 경주는 왼쪽 뒷다리 이제 좀 문제로 인해서 출전 취소가 되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 출전 취소 여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훈련 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3번 로드 투어 스퍼를 필두로 지금 문세영 기수와 그리고 외곽에 이 유승원 기수가 기승하는 문학벨까지 이런 마필들을 이렇게 팔려주는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의 장추열, 문세영 넘버 1, 2죠. 이 두 명의 기수가 인기 마필에 기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문세영 기수가 더썸 몬스터 기승을 하고 있는데 두 마리가 다 스타트가 기본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죠. 상대적으로 문학벨이 비슷한 발걸음이라고 보면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당연히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이 두 마리의 인기 마필. 말도 좋은데 지금 기수도 든든한 기수 두 명이 기승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밖에 없고, 제가 좀 여기에서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제르 기수의 은파질주입니다. 요즘에 조제르 기수가 재작년과는 다르게 신마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죠. 저번 주도 제가 조제로 기수 제로를 말씀을 드리면서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도 잘 타줬어요, 조제로 기수가. 이번 경주에 제가 음파질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직전 데뷔전에서 음파질주가 2번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2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외곽 9번 게이트에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 이번에 이제 경험을 쌓고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런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로드 투어 스퍼라든지 더썸 몬스터 이 두 마리의 발걸음이 월등히 앞서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음파질주도 한 가닥은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우리한테는 복승식이 아니더라도 삼복승식이라는 또 승식이 있기 때문에 삼복승식에서도 충분히 음파질주는 배당이 나오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복승식에서 배당으로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서울 1경주의 복병 마필은 음파질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2경주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 또 문세영이죠. 또 문세영 기대하라. 이거는 제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김영근 기수가 기승했을 때 진짜 이해하지 못할 전개,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좀 기수의 전개적인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로 바뀌었는데 역시 훈련 때 모습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좋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적임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하라를 볼 수가 있겠고, 자, 기대하라를 필두로 중간에 있는 마필들이 다 팔립니다. 4번, 5번, 6번 이 세 마리가 중간에서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있는데, 용암사랑 같은 경우는 직전에 20% 포화주로였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량주로 해서 선행을 갔다가도 못 버텼어요. 이번에 선행도 못 가거니와 선행을 간다 해도 직전 같은 그런 발걸음일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운주 타임은 직전에도 인기 마필로 팔렸는데 제가 좀 불안감을 말씀을 드렸죠. 조제르 기수하고는 손이 좀 이렇게 썩 잘 맞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기 마필 중에서는 당연히 이 문세영 기수의 기대하라가 가장 좀 돋보입니다. 훈련 때도 돋보이고 이 편성에서도 돋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경주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안쪽에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코지 기수로 변경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플러스 3kg가 됐죠. 왜 그러냐면 직전 경주에 이제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김성현 기수가 마이너스 3kg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코지 기수가 스타트가 엄청나게 좋은 기수죠. 엄청나게 좋은 기수고 안쪽 게이트 출발에 코지라고 그러면 직전에도 제가 이거를 좀 봤는데 주의 깊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훈련 상태가 좋아서. 그래서 김성현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역시 기수가 기수하더라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코지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안쪽 게이트. 이번 경주는 좀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기마필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기마로 팔리기는 하는데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다른 마필들로 관심을 좀 돌려보고자 하는데, 자, 그중에 좀 마음에 드는 마필이 이번에도 훈련 상태가 좋은 굿프렌드 기수 변경의 힘을 믿어보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에 좀 상당히 아쉬웠던 마필이 출전합니다. 뭐냐? 서울농부죠. 말 이름도 참 서울농부. 이게 좀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직전에도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마필인데, 직전에 이제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제가 왜 서울농부를 주의 깊게 봤냐면 훈련 상태가 좋더라고요. 훈련 상태가 좋아서 여기서 편성도 잘 만났고 게이트 조건도 워낙 직전에 1번 출발이었죠. 예.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었기 때문에 와우, 너무 좋다. 이거 편성을 잘 만났다. 여기서는 선행 가면 한 바퀴 돌 수도 있겠다. 상태가 좋으니까. 그럼 발주기 문이 딱 열렸는데 그냥 푹 말이 헛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말 김태훈 기수 낙마할 뻔하면서 어떻게 일어서가지고 경주는 뛰긴 뛰었는데 완전 이제 그때부터 잘못된 거죠. 스타트가 꼬여버렸으니까. 기수가 낙마 안 한 게 정말 다행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역 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역 기수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 부산 통틀어서 스타트가 가장 빠른 기수로 저는 생각을 해요. 스타트를 가장 잘하는 기수로. 자, 그래서 말을 좀 빨리 끌고 나갈 수 있겠다. 선행을 한번 가보면은 서울농부가 좀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안쪽에 이제 팔려주는 마필 뭐 관악산 체크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썬더마블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인기 마필들 3마리 어떤 마필이 이제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는 관악산 체크인이 아마 인기 1위로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서울농부를 좀 좋게 직전에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를 보시면 이 마필이 제일 먼저 눈에 띄죠. 뭔데 너는 부담 중량이 5.5kg 올라왔냐? 자, 부담 중량이 5.5kg 올라갔다고 그러면 직전 경주에 뭐 8마신, 10마신 대차로 이겼거나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레이팅이 엄청 높아야겠죠. 자, 그런데 이 마필이 레이팅이 가장 높습니다. 자, 레이팅이 35점이죠. 레이팅이 꽂혔어요. 그 말인 즉슨 얘는 지금 4등급에서 내려왔습니다. 4등급에서 이제 레이팅이 자꾸 떨어지니까 5등급 경주로 내려왔는데, 이 부담 중량이 이제 높죠. 부담 중량이 높은데 올포 유어드림은 좀 세게 보기가 어려운 좀 그런 편성인 것 같고, 아치데이가 현장에서도 아마 많은 관심을 받아줄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외곽 10번 게이트 출발이었는데 CC1 기수가 잘 탔어요.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 부담 중량이 다소 조금 올랐습니다만 54.5는 가볍죠. 가벼운 발걸음 부담 중량입니다. 아치데이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자, 아치데이를 필두로 맥스파티라든지 빈처루킹 또 좀 더 넓게는 소프트 파워까지 이렇게 많이 팔려줄 것 같은데, 다른 마필들을 봤을 때 크게 이변을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치데이가 외곽 게이트 출발이지만 1400, 그러니까 서울의 1500은 어때요? 출발해가지고 여기 3코너까지의 직선 구간이 가장 긴 게 1400이죠. 서울의 1400. 부산에는 이제 1600이 있습니다만은 서울 1600은 코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직선이 가장 긴 구간이 이 1400 구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출발이 안쪽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런 접근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1400 서울의 1400은 이 가장 높은 주로예요. 그러니까 주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장 높은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4코너 들어올 때 여기 4코너 시작이 되는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이 높낮이가 4m가 차이 납니다. 4m. 그러니까 계속 내리막이 오다가 인제 여기서부터 다시 오르막이 시작이 돼요. 2m 구간으로 또 결승선에서는 오르막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가장 높은 구간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4코너까지 그대로 내리막을 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경마를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인제 진짜 올드 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우리 고 임대규 기수님이 이걸 정말 잘했어요. 어떤 걸 잘했냐? 1400에서 외곽에서 내리막 구간 타고 탄력 붙어 갖고 오다가 그 탄력을 그대로 외곽에서 잡고 결승선에서 그대로 뚫고 올라가는, 가속력을 붙여서 이제 그거를 고 임대규 기수님께서 정말 최고로 잘했다고 인제, 저는 뭐 임대규 기수님하고 말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알지는 못하는데 선배님들한테 많이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 1400 구간이 오히려 외곽에서 탄력을 붙여 갖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치데이 인기 1위 설명하는데 쓸데없이 뭐 말이 좀 길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아치데이를 보고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서울 5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이찬원이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왜 이번 경주를 준메인으로 출전을 했느냐? 흐름이 달라요. 1200 단거리 경주인데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는 11마리, 11마리 중에 직전에 선행 가서 이겼던 말이 6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마필이 직전에 선행에 가서 다 이겼던 마필들이에요. 그 마필들이 다시 다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행을 6마리가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선행은 1마리만 가는 거잖아요. 뭐 공교롭게 뭐 3-4마리가 뭉쳐 갖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안쪽에 있는 놈이 선행을 가죠. 그래서 이번 경주 상당히 빠른 흐름의 전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 인기 마필들이 전부 다 선행마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마리만 살아남고 다 죽어요. 가장 큰 인기 마필 원더풀 동춘이죠. 가장 많이 팔려주고 있고, 그리고 인제 팔려주고 있는 게 미스터 스톰은 선입전개, 벽송 따라가고요. 크레이지 망고도 인기 마필입니다. 전부 다 직전에 인제 선행을 갔던 마필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안 싸우겠어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선행 가야지 잘 뛰니까. 내가 만약에 안쪽에 김태희 기수 또 선행마 잘 타잖아요. 박태준 기수도 안쪽에서 직전에 선행 가서 이겼는데 뭐 양보하겠어요? 안쪽 게이트 잡고 있는데 양보 안 하죠. 그러면 김태훈 기수가 넘어가야 될 산도 많습니다. 직전에 선행 가서 이겼지만 이번에 8번 게이트란 말이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젖히고 다 선행을 가려고 그러면 힘을 또 그만큼 써야 되고, 힘을 까딱 잘못 쓰면 어설프게 뭐 3열 4열을 감아들어야 될 그런 전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경주가 딱 적당하게 승부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선행마를 놓고 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자,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상하게 이 단거리 딱 1200, 정확하게 1300도 아니야. 1400도 안 돼. 근데 정확하게 단거리 1200에서만 추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마필들이 여러 있어요. 부산에도 많이 있고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1200만 딱 추입이 돼요. 희한하게 좀 그런 이제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기에 그런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들이 모두 다 앞에서 싸워야 될 때 한 걸음 뒤에서 제대로 한숨 돌려서 전개를 할 수 있는 그 복병 마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충분히 결승선에서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5경주 준메인 경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4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큐피드잇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큐피드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감량 2kg가 있으면 승급전이겠죠. 당연히 승급전. 직전 경주 계속적으로 선행 가서 아주 좋은 발걸음 보였던, 말도 빨라 기수도 빨라. 이 두 조합이니까 뭐 당연히 선행은 따놓은 지상이고 앞에 갈 거고, 근데 또 상대 마필들이 또 따라가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큐피드잇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혁 기수가 선행을 갔는데
뒤에서 너무 이제 견제를 심하게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페이스가 엄청 빠르게 뒤에 3 차권에 오는 마필하고는 한 5마신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좀 페이스를 빠르게 끌고 가면서 결승선에서 이제 우광명이라는 마필한테 따이고 말았는데, 직전에 그렇게 압박을 받지 않았으면은 큐피드 잇이 좋은 발걸음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승급전이니까 상대 마필들은 직전보다 더 세졌겠죠. 더 세졌겠고, 여기에서 지금 라온 이클립스라든지 외곽에 이제 레몬 K, 또 파이널고도 지금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 묻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이제 같이 덤벼서 들어올 건데, 자, 그래도 큐피드 잇이 머리만, 그러니까 선행 마필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딱 머리만 앞서서 있어도 옆에서 계속 붙어서 따라와 주면 근성이 좋기 때문에 1200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접전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기 때문에 큐피드 잇도 좋은 모습이고, 자, 이번 경주 큐피드 잇은 승급전이라도 연투가 가능한 마필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이동화 기수의 라온 이클립스. 아까 말씀드렸죠. 스타트가 기본적으로 빠르다고. 라온 이클립스. 그러니까 부산 같으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승급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그 좀 숨고르기가 들어가는 마필들이 잘 없어요. 뭐 개중에 뭐 몇 마리 있겠죠. 그렇지만 잘 없어요. 뭐 그냥 4등급에서 계속 막 그냥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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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죽을 때까지 때려, 때려, 때려. 그 계속 쭉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은 보면은 꼭 승급전에 숨고르기를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인제 좀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는 했는데, 자, 이번에 제가 라온 이클립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터무니없이 그냥 못 뛰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실상적으로 서울에 많이 있잖아요. 승급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터무니없이 못 뛰는 이제 그런 마필들. 이번에 인제 10주에 공백을 좀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데 컨디션 좋아요. 그리고 스피드 잇 보내 놓고 외곽 선입에서 7번 딱 가어 놓고 여기 9번 자리 딱 잡으면 이동환 기수도 스타트 빨리 하잖아요. 이렇게 따당으로 지난주가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서울에 깜빡이가 제가 6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이렇게 선행 선입으로 따당으로 들어오는 경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단거리. 이번 경주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6경주에 우리가 봐야 될 복병 마필은 숨고르기 끝난 라온 이클립스 말씀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제가 메인 경주로 선정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경주는 그냥 딱 봐도 혼전입니다. 그렇죠? 혼전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왜 그러느냐? 이번 경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2번 내지는 3번 뛴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 경주라고 그래가지고 또 미국산 마필들도 많이 출전을 하고 있고, 뉴질랜드, 일본, 호주산까지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가 발걸음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기 마필은 있죠. 외곽에 창창삭스하고 디아나가 현장에서도 아마 2마리가 10번, 11번이 깜빡이를 갈 겁니다. 1400m에서. 자, 그런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창창삭스 당연히 인정이 되죠. 선입전개가 되는 마필이고 따라가도 1400도 충분하고. 근데 디아나는 지금 1400에 이 전자에 뛸 때는 14마신 지고 동착으로 2착을 들어왔던 마필이고, 그 전 경주도 2착을 들어오긴 들어왔으나 5마신의 착차로 지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이 외곽에서 지금 많이 팔려주고 있어요. 혼전이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2번 내지 3번 뛴 마필들이 많이 있어서 혼전이다. 왜? 발걸음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왜 제가 메인으로 잡았느냐. 이번 경주를 바라봐야 되는 조건은 지금까지 2번, 3번 보여준 발걸음보다 이번 경주에 보여줄 발걸음이 어떤 놈이 더 좋냐. 그러니까 직전이나 그 직전에 보여준 거 말고 어떤 놈이 제일 좋아졌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1마리 중에서. 자, 그러면 답이 나온 겁니다. 왜? 네가 뭐 잘 뛰었어? 왜 잘 뛰었는지는 알겠어. 근데 이번 경주는 너 말고 얘들도 다 좋아졌어. 그런 마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더 좋아진 놈. 그리고 전개도 잘 나오는 놈. 그런 놈이 이제 여기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7경주를 제가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변화가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제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좀 유명한 마필이 나오죠. 안다미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안다미로는 지금 부산에 지난주에 이제 대상 경주를 먹었던 우리 두바이 갔다 온 한국말 이 글로벌 히트, 부산의 글로벌 히트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전형제 마필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아빠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똑같아도 아빠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말이라는 동물이. 근데 이 전형제 마필이라는 거는 아빠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고. 그래서 이 글로벌 히트의 동생이기라서 들어올 때부터 관심 엄청 많이 받았죠. 비쌌고 몸값도 비쌌고. 그래서 저도 인제 데뷔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봤던 마필인데 확실히 이게 앞말이라서 그런지 이제 글로벌 히트하고는 좀 다른 이제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지금 또 올해 인제 2세 망아지들 또 글로벌 히트의 동생들 수마리 또 부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26주 방동석 쪽에서 마방에 들어가 있는데 인제 걔는 수마리라서 이제 또 어떻게 뛸지 모르겠어요. 글로벌 히트의 피를 어느 정도 또 같은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인제 제가 안다미로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야 역시 혈통이 어 좋아도 생김새나 이 마필의 개체 특성에 따라서 발걸음의 차이는 확실하게 나는구나.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아무리 혈통이 좋아도 어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을 얘를 보면서 참 많이 들어요. 안다미로를 보면서. 그 대부분의 뭐 인제 자마들이 뛰었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인제 일관성이 좀 보이는데 이쪽 집안은 쪼금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모르죠. 인제 올해 2025 년도 2 살짜리 애들이 인제 어떻게 뛸지는 모르겠으나 얘도 1800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글로벌 히트라는 말 자체가 2000 미터까지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장거리도. 그러니까 얘도 혈통상 단거리를 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거리도 좀 버거웠고 그래서 장거리는 어떻게 될지 얘는 뛰어봐야 알겠다. 뛰어봐야 알겠다라는 생각이고 직전에 상당히 좀 아쉬웠던 마필이죠. 블루밍워. 직전에 인제 올라왔던 끝걸음의 탄력은 가장 좋았으나 후미권에서 앞에 있는 말을 잡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 버렸던 블레이밍워가 가장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번 경주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마필은 공주입니다, 공주. 승리공주라는 마필인데 그래서 직전에 똑같이 이제 올라오다 그냥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승리공주라는 마필은 그러니까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제 2 착을 들어왔을 때 제가 조교 때 확실하게 탄력이 딱 '좋네?' 라는 이 느낌이 딱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대로 실경주에서 잘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어 좋네?' 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물론 인제 조원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 '탄력감은 상당히 좋더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어서 자 이번 경주 조교 상태가 직전보다 쪼금 좋아진 승리공주를 복병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3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문세영이죠. 또 문세영. 스마트 클레어라는 마필을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클레어는 뭐 부담 중에 다소 올랐습니다마는 기본기가 뛰어난 마필이죠. 좋은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의 문세영. 그리고 여기에서 팔려주는 태평 레전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두 마리가 현장에 가면 많은 관심을 받을 거예요. 상태도 좋고 기수도 좋고 전개도 좋고 다 좋아요. 인기 마필들이. 일단 좋아. 좋은데 자 여기 인기마 두 마리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좀 섭섭하니까 보이는 복병 마필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홀리데이 참입니다. 홀리데이 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입이죠. 추입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그 직전에도 인제 올라왔던 끝걸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 홀리데이 참은 제가 인제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범 기수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수는 제가 아닌데 이 홀리데이 참은 조상범 기수가 잘 탑니다. 잘 타요. 다른 기수들보다 조상범이 잘 타. 이거는. 말을 알고 타는 거죠. 손이 잘 맞아. 그러니까 손이 잘 맞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리 문세영 기수라고 그래도 뭐 문세영 기수 정도면은
10마리를 타면 9마리 말하고 손을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잘 타는 기수들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아무 차나 줘도 다 운전을 잘하잖아요. 운전 기본 실력이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그 경험도 없고 그 차 폭도 모르고 이게 몰라 가지고 어 자기 차 아니면 잘 운전을 못 자기가 많이 타던 차 아니면 잘 운전을 못 해. 그건 이제 실력이 없는 거죠. 근데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느 차를 줘도 그냥 잘 운전해요.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만약에 손이 10마리 중에 9마리가 맞는다 그러면 안 맞는 말도 한 마리 있잖아. 안 맞는 말도. 조상범 기수도 안 맞는 말이 더 많은데 홀리데이 참은 잘 맞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수하고 말하고 궁합이 좋은 이번 경주의 복병마필은 홀리데이 참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0경주입니다. 2등급 중거리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또 문세영 기수가 인기마필을 타고 있습니다. 마이티 네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뛰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플러스 5kg 많이 올라갔는데 기본적으로 상태가 좋죠. 발걸음도 좋고. 자, 그리고 장추열 기수의 베스트 터치. 1경주하고 마지막 경주 문세영, 장추열의 깜빡이. 두 마리가 또 깜빡입니다. 말도 좋고 기수도 좋고 데이트도 좋고 1경주하고 마지막 경주가 똑같아요. 그래서 베스트 토치도 그렇고 마이티 네오도 그렇고 못 빼죠, 두 마리.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CC1 기수 JS 로드인데 JS 로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탔어요. 그쵸? 맞죠? 네, 문세영 기수가 탔는데 직전에 3차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부담 중량이 직전에 58kg였잖아. 58.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6kg면은 승급이겠죠. 부담 중량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팔립니다. 안쪽에. 근데 안쪽에 이 두 마리도 만만치가 않죠. 두 마리가. 승급전이고. 그래서 인기마 3마리인데 그래도 현 등급에서 뛰었던 두 마리 그리고 서울의 레벨 1, 2가 타는 이 두 마리가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고 이번 경주 공교롭게 또 보이는 인기마필이 또 조상범이네. 자꾸 상범이가 눈에 자꾸 보이는데요.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나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네들하고 3마리하고 비교해서는 사이즈가 안 되죠, 사이즈가. 사이즈가 안 되는데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승식만 있는 게 아니고 삼복승식이라는 마본도 그러니까 승식도 있기 때문에 이다나원 같은 경우는 삼복승에 노리고 가도 괜찮아요. 배당도 괜찮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이다나원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추천드리느냐. 일단 6개월이었죠. 7개월. 7개월의 공백을 좀 가지고 있었다가 복귀전을 치렀어요. 그리고 직전에 정산주기였는데 정상주기를 누가 탔습니까? 그 이름 들으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수죠. 김성현 기수가. 왜? 51kg 감량받 김성현 기수가. 근데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뭘 하고 오지를 못했어. 이번에 뭐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담 중량은 이제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52kg. 근데 정말 가볍죠, 52kg면. 그리고 안쪽 게이트 출발에 지금 1400이고 게이트 조건도 좋은 상황이고 앞에 말들 보내놓고 따라가다가 딱 끝에서 한 걸음만 제대로 써준다고 그러면 이다나온도 침착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좋아진 모습 보이고 있고 이번에 기수 변경도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최대 복병 마필 저는 마지막 경주에 다시 한번 조상범 기수의 이다나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의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인기 마필들의 접전도 있었고 복병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도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장의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요일날 또 대장 경주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로 상황에 앞에 가면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인기 마필들이 또 다 앞에 가요. 그래서 이거를 거스르면 안 되겠다라는 저번 주처럼 뭐 11경주 중에 6개 깜빡이가 들어올 정도로 또 거스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좀 현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일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